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하고 뒤쪽에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근데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저번에 하긴 했어요. 근데 느낌이 체감상 뒷부분이 거진 안 된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두 가지. 그럼 이어서 하면 두 개가 유사성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유형 설명 없이 갈 건데 일단 지수 방정식이에요. 533은 지수 방정식인데 당연히 보면 뭐 할 거냐면 밑을 갖게 하겠죠. 밑을 갖게. 2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2 마이너스 x승이고 2의 x 플러스 4승이고 요거 곱해서 3x 마이너스 6이 지수가 여기 있는 지수와 이건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2x가 11에서 x가 5다. 자, 537 풀어볼게요. 537 간혹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533은 간단해서 지금 밑을 갖게 하고 우리가 아는 지수 법칙을 써서 결국 밑은 이제 배제하고 지수끼리 같다. 자, 537 풀어봐주세요. 537 x가 1보다 크대요. 볼게요. 일단은 이 방금 했던 533과 다르게 537은 밑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게다가 밑이 변수 x가 있다 보니까 x가 예를 들어 어떤 값이든 막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랬는데 여기 보니 x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밑은 0보다 크다. 밑은 양수다 라는 거고 밑이 양수이게 아마 우리한테 특별한 일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 줄 건데 아주 단순한 형태가 아니면 밑이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밑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지수법칙 때문에 그래요. 지수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밑에 확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이제 수능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겠지만 위에 실수일 때는 밑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고 되게 기본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오긴 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밑이 같으니까 위에는 지수가 같다. 방금 본 거랑 똑같이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1, 3이라서 마이너스 0이니까 x가 두 개가 나오는데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이제 3만 되겠죠. 왜냐면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답이 있는 게 요 유형이에요. 뭐냐면 밑이 같은데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지 결과적으로 이 양쪽이 같지라고 했는데 달라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푼 문제 이 식은 요거는 양쪽에 지수와 지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더라도 이 결과가 같을 수 있죠. 같지 않더라도 지수가 다르더라도 지수 형태에서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거는 밑이 1일 때. 그래서 x-1이 1일 때, 즉 x가 2일 때도 성립을 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이 수상하게 이렇게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답이 있다. 그래서 2랑 3이랑 더해서 5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기도 하거니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밑이 수상하면 우리가 항상 함수에서 특히 많이 그랬었는데 지수 형태에서 미치수다 제일 첫 번째 신경 쓸 거는 1보다 크냐 작냐죠. 원래 우리가 많이 하던 건. 근데 1일 때도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수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이름 앞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앞에다가 지수 방정식 이렇게 주지 않는 한 밑은 1도 가능을 해요. 우리가 0보다 큰 거는 지수 법칙 때문에 아니면 밑에 확장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밑이 1인 것은 항상 원래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문제되는 식은 아니다 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545번 540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t로 치환해서 3x를 치환해서 2차 방식 형태로 가는 건 많이 했기 때문에 545번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때 함수에서도 했었죠. 이거 545 5
요거를 치환해줬으면 좋겠어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한 번에 t로 치환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해서 요거와 요게 역수고 또 그거의 제곱이니까 해도 상관없고 그렇게 푸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요 유형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를 한 번에 t로 치환했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첫 번째 이 친구를 통해서 얘가 이 친구가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제곱과 제곱이고 여기 둘이 역수 형태니까 얘는 이거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다시 쓰면 2를 전개하면 2t제곱 마이너스 t 먼저 쓰고 마이너스 4랑 내려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하고 1하고 5, 2니까 5하고 2 마이너스 2가 그래서 t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 t가 2분의 5,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t의 범위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게 함수할 때 그 지난 시간 때도 똑같이 했던 얘기지만 중요한 이걸 바꾼다 할 때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t의 범위를 이렇게 생기면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죠. 지수는 원래 무조건 양수죠. 근데 이건 단순히 양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양수다가 아니라 무려 2보다 크거나 같다. 왜였죠? 선택이야. 맞아요. 현수계 팩tor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세팅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당연히 모르지만 왼쪽에서는 워낙 많이 나오고 이 문제를 꼬박꼬박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하다못해 서술형을 쓴다 하더라도 문제 의도 자체가 저렇게 해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2의 x승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가 한 번에 t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게다가 뭐가 좋냐면 범위 따지는 게 매우 좋다. 그래서 일단 얘는 탈락.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인데 그 다음도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그럼 t에서 답을 끝내면 안 되죠. 우린 답을 이 문제가 요구한 건 x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과 x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2분의 5가 되고 이때 이제 2의 x를 또 치환해야 되겠죠. 2의 x를 치환 안 해도 되겠지만 2x를 잠깐 라지 x로 치환해 볼게요. 라지 x로.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고 이런 거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런 얘기 했던 얘기 같은데 많이 해보면 이게 2고 이게 2분의 1인 거는 되게 어렵지 않게 2와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5가 되잖아요.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은 이게 서로 바뀌어도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역수인데 어떤 수와 그거의 역수를 더했을 때 2분의 5다 그러면 너무 티난다. 2 더하기 2분의 1 근데 이건 많이 해봐서 그렇고 안 해봤다 그러면 얘를 이제 x를 전체 2까지 곱해서 2x를 동시에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 되고 2, 1, 1, 2 망하 해서 x가 두 개가 나와요. 2분의 1 또는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지 x가 원래 이 친구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면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2라면 x는 1이 되겠어요. 답이 뭐였죠 근데? 뭘 구하라고 한 거지? 만족하는 x의 합은 0이 됩니다. 요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요. 네. 아니. 네. 천천히 이해하면 돼요. 막히면 또 얘기해 주시고. 근데 네. EX를 라지엑스로 치환해. 네. 잠깐 문제를 풀기가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위해서 한 거지 뭐 의문 아니에요. EX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아니는. 이해될까요? 요거 요대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요게 나오면 이렇게 풀라고 해서 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의도 문제 출제 의도랑 같이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 계속 나올 수 있다. 자, 풀고 나서 546번을 해볼게요. 546번. 그럼 답이 1이겠거든요.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 아니야? t의 범위가 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네. 아,
깨달아가는 거예요. 6번이라고요. 546번. 바로 다음 문제구나. 같은 페이지구나. 여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자, 볼게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모든 것들이 다 공부 양과 연결되지만 보자마자 의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게 이게 x는 k니까 함수가 fx랑 gx 얘를 빼고 어떤 두 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x는 k라고 했을 때 여기 교점이 생기고 여기 1은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x는 k를 그었기 때문에 x는 k라는 이렇게 세로로 수직하게 x축에 수직하게 그린 이 라인에 있는 모든 x좌표는 똑같아요. k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y좌표의 차이죠. y좌표의 차이. 여기서 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얘가 높으니까 얘가 만약에 이게 fx 이게 gx라면 이 높이가 fk이고 이 높이가 gk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길이는 fk 빼기 gk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예시 때문에 그린 거고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위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정확하게는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 풀 때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거리. 지금 보면 이 A, B하고 여기서 이 표시가 똑같이 문제 있는 거 제가 일부러 똑같이 썼는데 이 표시가 뭐냐면 A하고 B하고 위에 짝대 있는 게 선분의 AB의 길이죠. 길이는 항상 양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값 개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K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럼 좋고 그게 아니면 깔끔하게 절대값 개념을 항상 생각해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놓치면 그냥 바로바로 틀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결국은 fk니까 4의 k고 2의 k 플러스 2인데 제가 이걸 빼고 절대값에서 32라고 이렇게 쓸 건데 그냥 하면 되죠. 어차피 이게 30이 아니면 마이너스 30일 거니까 첫 번째 4k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가 32일 때와 두 번째 4k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2일 때 물론 이거가 판단이 된다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지 아니면 무조건 양수지 알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특히 지금 이거는 한 번 하고 끝나지만 k가 바뀜에 따라서 시그마를 보셔서 쭉쭉쭉 더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일 때는 분명히 역전되는 경우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훅 풀면 된다. 여기서 답이 나오면 사실상 문제는 없겠죠. 푸는 방법이 일단은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2의 k를 t로 바꿔서 이게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는 0 4, 8에 32 8, 4 마이너스에서 이제 t가 2의 k가 8이 돼서 k는 3이 됩니다.
모음수는 바로 배제했죠. 왜냐면 지금 치환했는데 계속 중요한 걸 안 쓰고 있네요. 제가 t가 0보다 크다. 지수는 t가 0보다 크다가 되게 중요하고 아마 마지막 가서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중반부까지도 이 얘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수를 우리가 치환해서 우리 편의대로 2차식 형태로 갔을 때 판별식을 함부로 쓰거나 그럼 위험해져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t에는 항상 범위가 어떤 x의 범위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0보다 크다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주고 두 번째 물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렇게 풀고 답을 풀면 돼요. 답이 나왔고 이게 모든 K도 아니고 보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딱히 오류일 수는 없겠죠. 이거 넘겨보면 이걸 해당하는 X값이 안 나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 개념을 머릿속에 꼭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547은 쉬워서 제가 같이 할 건데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데 비슷한 방금 한 거랑 방금 요 미니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랑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죠. 3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했을 때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81은 0이고 일단 여기서 t가 3의 x가 t라고 했을 때 t가 0보다 크다고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뭐죠? 너무 아니 이게 혹시 제 문제 잘못 썼나요? 잘못 썼죠? 네 잘못 썼네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잘못 썼어요 문제를. 자 이렇게 됐고 x 플러스 3인 것 심지어 더 잘못 썼군요. 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컨디션이 3이라서 여기가 그러면 27이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이렇게 됐죠.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봐주셔야 돼요. 같이 도와서 합시다. 자 이렇게 됐고 이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죠. 대형 얘기해주세요. 저는 안 되는 걸로 봐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풀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된다고 전전 극론하면 안 되죠. 일단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무리해도 근해 공식 있고 이 문제는 당연히 근해 공식을 쓰라는 문제는 아니고 이 알파랑 베타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알파 베타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근이에요. 두 근. 그럼 여기서 근은 두 근의 합이니까 27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x 맞아요. 여기서 항상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거는 x고 이 t로 치환한 건 그냥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바꿨는데 내 멋대로 자 여기 봐봐 t 두 개 합쳐서 27이잖아. 그거랑 이 두 분의 합과는 뭐 관계가 억지로 하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설명을 해서 이게 그냥 임의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근 두 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에 t가 3의 알파승과 3의 베타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럼 나는 t가 3의 알파가 나왔으니까 t가 3의 알파구나. 근데 t는 3의 x였고 그러니까 x는 알파구나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기를 답 자체를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뺏겨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예를 들어 이 방정식의 근이 여기를 뭐 k라고 두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 3하고 뭐 9다 그러면 t로 치환한다면 여기에 근이 3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근은 27이 되게 3의 3승이니까 27이 되겠죠. 이게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은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더하고 싶어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내가 이 두 근의 곱, 즉 81을 쳐다보면 돼요. 즉 두 근을 곱하면 그게 81이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가 돼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x랑 t를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이 기초적인 것도 훈련이 똑바로 안 돼 있다고 어느 순간 헷갈려 버리면 이상한 걸 써버리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시고 아마 이 얘기는 이따가도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근을 이렇게 바꾸는 형태 551번 해볼게요. 551은 특별한 건 없어요. 터프라고 돼 있어서 그냥 워밍업 하듯이
볼게요.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만나는 점인데 이걸 뭐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고 어쨌든 이 교점 두 개의 중점이 0하고 4분의 5래요. 그럼 교점이 나와있으니까 우리가 이 각각 교점의 x좌표 아니죠? 교점 구하려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의 네요. 제가 숨겨놓은 걸 잘 또 찾으셨군요.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계속 숨겨놓을 테니까 봐주세요. 혹시 좀 화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멍한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교점 구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립했을 때 나오는 연립 방정식 즉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k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의 x좌표가 의미하는 것은 자 다시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안 틀어놨구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추운 얘기들 교점 이상하게 안 춥지? 원래 추워야 되지 않아요? 추우시구나. 추우시죠? 맞다.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연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점을 구했을 때 나오는 이 방정식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 보통은 나와요? 왜 나오냐면 y는 y는이니까 우리가 연립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두 개 연립하겠어.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해보겠어. 그러면 당연히 y를 날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y를 날릴 이유가 딱히 없어요. x를 날리기가 더 쉬우면 당연히 y부터 먼저 꺼면 되죠. 근데 어쨌든 대체로 함수들이 y는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y를 없애기 쉬우니까 이렇게 연립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그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교점 x좌표 네,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는 단어는 문제마다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만나는 점의 x좌표라든가 교점의 x좌표 이렇게 표현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x값에 x값이니까 이제 0이 먼저 보이는 거죠. 중점이 a가 된다. 그래서 일단 구하기 위해서 ex를 밑으로 하고 그러니까 ex를 t로 잠깐 치환해서 이게 ex가 밑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t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1은 0이 돼요. 네. 응? t 곱한 거 아니에요? 네. 왜 부호가 두 개 반대로 아닌데? 맞죠. 맞네.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뭐가 되냐면 2의 알파승과 이 교점 두 개의 x좌표를 알파 콤마 베타 콤마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점이니까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니까 얘가 좀 예쁘니까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라고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왔을 때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두 개의 합이 k가 되고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을 곱하면 이제 지수끼리 더해질 건데 얘가 1이 돼요.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4분의 5가 y좌표의 그렇게 끝났네요. 자, 이게 y좌표 두 개인데 y좌표의 합이 k고 y좌표의 합이 이게 합이 아니죠? 야 이거는 중점은 y좌표 합을 절반으로 쪼개야 되니까 2의 알파, 2의 베타를 2로 나눈 것이 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2를 곱해서 2분의 5 되고 요 값이 써있다 k가 되겠어요. 맞나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푼 거 같지? 혹시 어떻게 푸셨나요? 못 풀었나요? 어떻게 푸셨나요? 어떻게 푸셨나요? 이렇게 푸셨나요? 못 풀었어요. 저는 뭘 오해했냐면 너무 다 깔끔하게 다 안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 풀어 셋 다 동시에. 안 푼 거 아니어서 푸는 중이었는데. 그랬나요? 딱 종료되길래 와 잘한다 이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건데 하고 했는데 진행 중이야. 너무 놀랍네요. 펜을 내려놓을 정도로 아닌가? 진짜 잘못 봤나요? 네. 어쨌든 이게 잘못 본 걸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느낌만 들고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다시 교점과는 연립이고 이때 중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구하려면 당연히
두 점의 좌표가 있고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도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의 x좌표 y좌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 실체화 중요한 거 약간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색깔을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x좌표를 이렇게 정해버리고 y좌표는 아무래도 얘랑 얘 중에는 얘가 더 나 보이니까 저기다 다시 x좌표를 넣어서 y좌표를 구하죠. 이렇게 실체화, 교점의 실체화 시키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지금 잠깐 썼지만 중점이니까 x좌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오는 게 0이고 그 다음에 y좌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온 게 4분의 5다. 자, 이게 중점의 x좌표, y좌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기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가서 교점 A, B의 x좌표를 우리가 설정해 준다. 왜냐면 이 알파 베타가 어디서 나올 거냐면 얘랑 연립한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서 문제를 풀어주면 꼭 요거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근이, 그러니까 우리가 t에 대해서 다시 치환을 했잖아요. 아까 여기 요 부분에 있다가 제가 지운 거지만 치환했을 때 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서 힌트가 있거나 그 힌트를 우리가 써야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바꿨을 때 이 t가 뭐로 나온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t에 대한 입지 방식으로 t가 두 개 나온다면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으로 나온다. 그때 또 근각계수를 써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하네요. 오히려 이거보다 밑에 게 거의 똑같은 문제인가? 밑에 건 훨씬 쉬워서 밑에 건 그냥 숙제라고. 자, 여기 페이지 중요합니다. 유형 5페이지가 너무 중요해요. 일단은 553번을 해봐주세요. 553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할지. 역시 안 돼요. 그냥 판별식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판별식 쓰시는 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그냥 판별식이 안 된다고요? 그냥 판별식을 썼나요 혹시? 아닌가요? 또 다른 걸 고려했나요 혹시? 아닌가? 판별식만 썼나요? 두 분 다? 그냥 판별식이 뭐예요? 특별한 판별식이 있어요? 아니죠. 판별식 외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어요 제가. 판별식은 망한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 쓰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심심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판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답을, 왜냐면 두 분은 V자를까지 써가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왜 판별식만 쓰면 안 되는지를 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왜 안 되느냐.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뭐가? x가 두 개가 있다. x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3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해요. 이때 t는 당연히 0보다 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t가 0보다 크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t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2a 더하기 8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근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t가 나오면 알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알파가 나오겠죠. 여기 우리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 t가 만약에 t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그러냐면 3의 알파와 3의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서로 다른 주식은 그 주식은을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구차해서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둘은 다른 식은이에요.
이렇다고 하면 이 방정식의 두분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예를 들면 t가 3이 나오고 1 또는 3이 나왔어요. 그러면 됐죠. 왜? t가 1이면 그러니까 3의 x가 t니까 1이고 또는 3이니까 x는 그러면 0이고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건 1이겠죠. 이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고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있어야 되고 3의 x가 3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3의 x가 3인 것은 있죠. 이건 x는 1, 근이 하나 나왔고 여기서는 근이 없어요. 3의 x승이 마이너스 1 되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서로 다른 수식을 갖는다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t가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왜? t가 왜 음수가 나오면 안 될까요? t는 0보다 큰데 t가 음수가 나오면 돼요. 이게 지금 t에 대한 이체 방정식인데 알아서 양수로 나오겠죠?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t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만 써버리면 물론 이거 있긴 있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면 이 t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식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양수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죠. 이해되나요? 오류가 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류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까지 해야 돼요. 그냥 두 분이 t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글이 나와야 돼요. 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 그래야 양수로 t가 덩그렁 주어져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걸 맞는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양근인데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냐? 판별했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다. 그래서 1, 4, 2 여러분들이 쓰신 그 답 a는 4보다 크고 나 또는 a는 마이너스가 같다 이렇게 쓰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서로 다른 양수인 것 그 조건 알고 계신가요? 여기에 뭐가 추가되죠? 판별식에다가 0 넘어. 맞아요. 0보다는 합이 0보다 크다, 곱도 0보다 크다.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다. 두 군의 합은 지금 보면 2a죠. 2a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1번이 판별식이에요. 항상. 2번이 두 군의 합, 3번 두 군의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두 군의 곱은 2a 마이너스 플러스 8이에요. 이게 0보다 크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 하나, 둘, 세 개를 다 연립해야 돼요. 그럼 결국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큰 얘가 이겼고 얘네들의 조건에서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건 a가 4보다 크다. 이것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은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음근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으면 하나는 최소 음수겠죠. 아니면 두 개 다 음수. 하나라도 t가 음수가 나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t가 양수로 두 개가 나와줘야 x도 두 개가 생긴다. 이해될까요? 이거 근데 이게 어색하더라도 생소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수에 대해서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 하려고 고민 중이에요. 아니 그건 확실히 아니고 고민 중인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쉽지 않을까 싶은데 해볼게요. 557번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좀 봐주세요. 이런 성격의 걸 꼭 알고는 있어야 된다. 구석구석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 서로자랑도 양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모르겠고 있던 5x를 t로 치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그 t가 어떻게 돼야 되냐? 왜냐면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x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t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이게 2x를 5x를 t로 치환하는데 5x 값이 하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x 값도 일단 하나겠죠. 우리가 아는 이게 1대1 함수다 보니까 1대1 함수이다 보니 한 개 x에 하나에 t가 있으니까 x가 두 개라면 t도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t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봐주세요. 이 식을 보면 그러니까 5의 x가 두 개인데 여기 보면 양의 실근이 나오는데 양의 실근이라는 건 x가 양수라는 얘기인 거죠. x 그는 x일 거니까. 그러니까 x가 양수라면 5의 x는 5의 영승보다 클 거고 그래서 5x를 지금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1보다 커야 돼요. t가 양수인 걸로도 부족해요. t가 1보다 큰 게 나와야 거기에 해당하는 지수가 양수가 돼요. 예를 들면 기껏해서 t가 만약에 5분의 1이 나왔어요. 양수다. 하지만 t가 뭐였냐면 5의 x니까 5x가 5의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x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안 돼요. 여기서 원하는 건 양수인근 x 두 개 양수로 좀 부탁해 라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t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1보다 큰 게 나와줘야 된다. 이해될까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도 우리가 t로 바꿀 거면 그러면 t는 어떤 조건으로 바뀌는지를 t랑 x가 똑같지 않으니까 다시 x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 근데 나는 5x승을 지금 역시 동등하게 밑을 똑같이 해주고 얘를 내가 t로 치환할 거니까 그럼 t는 1보다는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t가 뭘로 나와야 되냐면 1보다 큰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 이해될까요?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두 개인 2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쓰죠. 여기가 첫 번째 근이고 여기가 두 번째 근인데 둘 다 1보다 크려면 1이 여기쯤 있다 라고 생각하고 1을 여기 넣었을 때 자, 요 식 자체를 우리가 ft라고 해볼게요. ft. 여기 있는 그래프상 이 친구가 y는 ft라서 t에다가 1 넣으면 0보다 크다를 이용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근데 근의 분리에서도 그러니까 근의 분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근이 여기쯤 있다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다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이 정확하게 뭐다는 아니에요. 근이 여기 사이에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 지수 이렇게 퉁 튕겨서 올라갈 때 x가 뭐 알파랑 0하고 1 사이에 있다 아니면 2보다 작다 하면 우리가 2를 집어넣어서 이 함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교점이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판단하는 거를 근의 분리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라는 용어 자체는 좀 너무 옛날 용어고 요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 쓰이는 개념은 필요해요. 다시 두 근 다 1보다 크다 그러면 두 근 다 1보다 크다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첫 번째. 두 번째 1을 이 식에다 넣으면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여기다 1 넣으면 f1이 0이 되진 않아요. 왜? 만약에 f1이 0 되면 1이 근이거든요. 근데 이 근은 아니죠. 알파 베타랑 달라야 되니까. 물론 이제 2 알파 베타랑은 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때는 f에다가 1 넣으면 0보다 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여기 오라고 돼 있으니까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얘가 1보다는 커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이건 무조건 맞는 조건이니까 사실 얘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돼. 판별식 쓰면 5, 25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안 된다고요. 판별식만 쓰고 끝나면 안 되고 왜냐면 두 분이 모두 1보다 커야 돼요. 그냥 양수 아니에요? x가 양수다. 그러면 t는 1보다 크다로 요 과정 여기 빨간색 다시 체크 그런 것들 걸 써주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1 넣어서 저 식에다 1 넣으면 1 t에다 1 넣을게요. 5 더하기 k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k는 4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4보다 크다 아니에요? 맞아요. K가 4보다 크답니다. 역시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집중력 좋아요. 그래서 저기에 만족하는 정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딸랑 5밖에 없네요. 기계는 5 아니군요. 6 5번 아니죠. 6, 4, 20 아 맞네. 그죠. 네, 같이 헷갈린 건데요. 5랑 6까지 이게 6점 얼마니까 그래서 5, 6 해서 두 개가 된다. 이해될까요? 얼마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생각보다 금방. 559번을 이제 볼 건데 그 밑에 있는 558번이 그럼 이거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x를 아마 t로 치환할 것 같은데 558에 그럼 t는 뭐보다 커야 될까요? 0보다는 당연히 큽니다. 하지만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다. 그것도 안 돼요. 뭐보다 크다? 아 2보다요? 네, 2보다 크다요. 왜냐면 그 문제가 이렇게 그냥 이것만 언급할게요. 우리가 2x를 t로 치환할 건데 근데 x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2x는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되냐면 2의 1승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t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나와야 돼요. 연달아 비슷한 문제여가지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방정식 갈 때 이렇게 푸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많이 나오냐? 그게 아니라 어려워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러지 실제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느낌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는 t의 범위를 신경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지수보다는 지수로 그렇게 낼 수도 있죠. 헷갈리게. 근데 그거는 이제 내신 쪽에서만 진짜 많이 낼 거고 수능 쪽에서는 지수 범위 갖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잘 안 하지만 근데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삼각함수 쪽은 삼각함수는 사인이나 코사인을 치환하면 고작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당연히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범위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을 우리 치환해서 t로 치환했다. t의 제곱이 됐다. 그래서 2차식 형태가 됐다. 2차 방정식 형태가 됐다. 2차 함수 형태가 됐다. 2차 부등식 형태가 됐다. 어쨌든 t의 범위를 꼭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요거를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실력을 했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근데 이걸 어차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면 사실 저 근의 분리에서 t가 1보다 큰 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k를 넘겨서 t의 제곱 마이너스 5t는 마이너스 k 하고 지금 생각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도 한번 그려보고 얘도 한번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서 1보다 큰 걸로 두 개를 준비해 봐야지. 얘를 그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1일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1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면 1이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 뻥 뚫려서 여기는 없는 것 취급할 거예요. 왜? 교점 우리가 그렸을 때 교점 두 개 나오게 여기 만약에 설명 그려서 교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t가 1보다 큰 걸 원하니까 그래서 1보다 큰 쪽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럼 이때 이 높이가 궁금하니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k를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k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한 개, 반대.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그려지길 바래요. 그럼 2분의 5를 넣었을 때 2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될 거예요. 즉 내가 그릴 y는 마이너스 k라는 높이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는 좀 높게 그려주고 왜냐면 여기 걸리면 딱 중근이니까 이렇게 하면 두 개. 마이너스 4도 안 돼요. 이걸 마이너스 4 하면 이렇게 답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범위가 있을 때 2차식 형태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클리어해요. 대신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싹 지워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교점의 개수를 쳐다보면 돼요. 이런 느낌의 것도 삼각함수 쪽 2차 함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에 뭐 최대 최소라든가 교점의 개수 많이 나오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559번을 저랑 같이 풀고 563 풀고 일단은 쉴 거예요. 559번을 볼게요. 이 느낌의 것들이 연달아 이 페이지까지 비슷비슷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렵진 않아서 이게 지금 밑이 2분의 3인데 이게 4분의 3이니까 t가 나죠? 그래서 얘를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와서 2x 플러스 10이라고 하고
자,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지수 부등식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추가되는 게 뭐죠? 밑이 1보다 크냐 작냐 여기 아주 집착을 해야 되고 아마 저번에 했던 우리 지수함수 쪽 로그 함수 쪽에서 특히 지수함수에도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그래프 또는 부등식이 나왔을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그래서 걔가 1보다 크냐 작냐 밑이 이걸 따졌었죠. 지금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지수가 범위가 아니라 이 부등식을 그대로 달고 내려오면 되겠어요. 왜냐면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 지수 형태는 어쨌든 우리가 함수 치면 증가함수라고 하고 다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이 값 자체가 동시에 커지는데 지금 이쪽이 자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있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수도 역시 크거나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밑이 1보다 작아지면 부동방이 반대로 바뀌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왜 지수가 크면 클수록 지수값이 함수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이 얘가 크다는 얘기는 근데 밑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크거나 부동가 바뀌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하면 되고요. 우리가 해볼 거는 263번입니다. 263을 의외로 잘 못 푸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별 어렵진 않아요. 분명히. 이거 하고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써보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1차라고 해요. 1차 함수라고 했으면 많이 알려준 건데 뭘 많이 알려줬냐? 많이 알려준 건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5라고 돼 있으니까 fx를 이렇게 쓰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fx를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모양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1,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y-3은 기울기 x-, 이게 그냥 기본 세팅이듯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을 지난다 그러면 y는 y-0을 안 쓴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라고 써가지고 a라고 써보자. 보통 저는 m이라고 쓰는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구체할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이거 보면 당연히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f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를 실제로 두 개 합체해가지고 식이 쓰면 ax 플러스 5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가 지금 기울기가 너무 티나게 양수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느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5는 a가 넘어가면 3분의 아니라 a분의 3, x는 a분의 3 빼기 5보다 작거나 같다 됐고 이 답이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배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이 돼야 되니까 1 빼기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하니까 1이니까 a는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등식을 풀다 보면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을 풀다 보면 예를 들어 2차 부등식이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근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같고 2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의 근이 얘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부등식이든 부등식의 근을 이렇게 부동으로 알려줬을 때 이걸 찾아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뭐길래 여기다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등식은 항상 그러니까 x가 수학적으로 크다 이런 건 없죠. 그 x는 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보다 1보다 커 2보다 커.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계속 커져. 한없이 가도 무한대 그냥 그런 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어떤 값보다 커 아니면 크거나 같아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기준이 뭐냐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근을 쓸 때 이 써있는 기준이 되는 값들은 전부 다 등호가 성립할 때 값이 돼요. 등호가 성립할 때 값이라는 건 이 값과 이 값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죠. 다시 지금 제가 지었지만 원래 부등식이었는데 부등식의 근을 알려줬다면 거기 써있는 그 숫자들은 뭐냐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인 거예요. 등호를 만드는 값.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당연히 뭘 쓰는 게 제일 좋냐면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근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게 x-2 x 플러스 3의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식을 작성해서 다시 얘랑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좋은 거는 근각의 세의 관계죠. 이게 여기 넣고 0되고 이거 여기 되고 0되면 이거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의 마이너스 1은 A가 되고 두 근의고 마이너스 6은 B가 된다. 그래서 근각에서가 항상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인터넷식을 이렇게 풀려가지고 요렇게 쓰고 나서 이거의 해가 이거다라는 얘기는 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이거의 해가 이거다 근데 얘가 뭐길래 여기 써놨을까를 생각해보면 이걸 여기다 넣으면 F-4가 뭐가 되냐? 그냥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등호가 되게 만드는 x를 항상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부등식 쪽에서 반대편이 없어지거나 부등식이 x가 두 개인데 x가 한쪽이 없거나 그러니까 방정식 만들 때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 근이 마이너스라고 써있는 이 x가 뭐냐라고 하면 부등식에서는 부등식의 근이 뭐보다 크다 그 뭐가 뭐냐면 그걸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부등식의 부등호가 등호가 되게 만드는 x값이다. 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a는 3이 그냥 나와버려요. 이렇게 푸는 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부등식 풀기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근을 알려줬다 그러면 그 근에 있는 x값 두 개는 부등식에다 집어넣으면 등호를 만든 x를 반드시 구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